오늘 리뷰는 바로 HGC 듀얼 블리츠 건담. 극장판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한 충격적인 건담. 듀얼이 또 나온다고? 뭐라고? 근데 미티어를 탄다고? 뭐라고? 진짜 오래간만에 또 활약을 볼 수 있어서 또 좋았던 그런 건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프라모델은 2024년 7월 20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7월 27일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2,700엔, 국내 정가 기준으로는 32,4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어설트 슈라우드의 디자인 변경, 그러니까 듀얼 블리츠에 맞춘 디자인과 이름에 블리츠가 들어간 만큼 블리츠 건담의 대표 무장들이 추가됐다거나 그 아머들을 퍼지하면은 온전한 듀얼 건담 소체가 나온다라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듀얼 건담 소체가 들어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도 이제 GAT 시리즈의 이제 리뉴얼이 또 설마 혹시 기대되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그런 HG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리뷰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고장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듀얼 블리츠 건담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소체는 다 이제 조립 매뉴얼 끝까지 조립한 상태로 완료를 해놨고요. 그 외에 부속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액션 베이스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블리츠의 무장이었던 글레이프니르를 전시하기 위한 전용 스탠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체가 올라가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너무 얇고 작아서 중심 잡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 라이플, 그레네이드 런처. 원래 듀얼 건담이 사용하던 그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디자인도 그대로고요. 거기에 밑에 그레네이드 런처까지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아예 고정형이기 때문에 따로 빼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스티커는 이 센서 부분에 하나 작은 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빔사벨 이펙트가 2개 제공이 되고요. 요거는 뭐 기존에 많이 보던 그 빔사벨이고, 빔사벨 마그나 섹티오. 듀얼 건담의 빔사벨은 원래 2자루잖아요. 한 자루는 지금 왼쪽 어깨에 수납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나가 이제 장갑을 입히면 남게 돼요. 이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가 없으면 백팩에 2개가 장착이 되지만 입히면 이제 왼쪽 어깨 하나만 수납이 된다. 생김새는 뭐 특별할 거 없이 되게 기본형 빔사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듀얼 건담의 손목 외장이 지금 교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선택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는 검은 색깔 손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듀얼 건담으로 외장을 퍼지할 때는 파란색 손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레이프니르 2 전용 리드선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블리츠 건담도 노란 색깔 리드선을 사용을 하잖아요. 동일하게 노란 색깔의 리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크도 조금 남는데 이 글레이프니르의 클로 부분이 하나가 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런너 하나당 클로가 2개씩 달려 있어가지고 클론 3개만 필요하니까 4개 중에 하나가 남는 그런 형태고요. 스티커는 일단 듀얼 본체에 사용하는 스티커는 진짜 몇 개 없어요. 머리에 또는 센서에 이게 다인데 글레이프니르 2의 날개 부분이 전부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는 아무래도 좀 훼손되기가 쉽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일단 크게 이질감이 없는 정도? 이따가 외형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듀얼 블리츠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듀얼 건담의 형상을 특히나 그 듀얼 건담 어설트 슈라우드의 그 느낌, 분위기 그걸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 블리츠 건담의 무장을 좀 채용을 한 뭔가 어색하지 않게 적절히 섞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참 이게 독특해요. 거기다가 이 외장인 어설트 슈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깨 쪽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뭐 무장을 수납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넣어놓은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설정상으로 안에 들어있는 소체 자체는 듀얼 건담 그대로입니다. 외형은 변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동력이라든가 뭐 조종계가 좀 바뀌긴 했죠. 그래서 이자크도 한마디 하죠. 아니 핵엔진을 탑재했다곤 하지만 이런 구형기체를 갖고 왔어? 그치만 팬들은 오 그래도 듀얼 탄다 오 이랬죠. 그러면 이쯤에서 짜잔 구판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와 간단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색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 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비교하고서 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은 구판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 얘도 어설트 슈라우드 땐 손목이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구판은 검은색 손목을 안 줬었네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까 기존의 듀얼도 조형은 역시 되게 그 설정화에 아주 잘 따르고 있는 그런 느낌? 좀 더 샤프하고 길쭉하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무엇보다 뭐 일단 어깨 부분은 아예 완전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레일건이었던 부분이 뭐 빔포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납식으로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특징이겠고 저는 이 백팩 쪽 기존에는 빔사벨 두 개가 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빔사벨 하나만 어깨에 수납하고 뭐 요런 식이 됐기 때문에 기믹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 근데 이 몸통 디자인은 확실히 훨씬 샤프해지고 멋져졌네요. 좀 더 이런 층이 생겼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랄까? 골반 같은 경우도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더 샤프해지기도 했고 다리도 훨씬 샤프해졌어요. 특히나 이 앵클가드 부분의 디자인 변경이 아주 좀 돋보이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설트 슈라우드는 이 뒤쪽으로 좀 큼지막한 형태였다면은 이제 시드 프리덤이 되면서 앞뒤가 대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백팩의 형상에서도 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래쪽으로 큼지막하게 길게 되어 있었던 백팩이 이 아래쪽이 없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위에는 실루엣은 되게 엇비슷하긴 한데 뭐 빔사벨의 유무 차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도 백팩의 아래쪽은 형상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머리부터 봅시다. 머리는 듀얼 건담의 외형 그대로라고 있습니다. 뭐 눈이라든가 뭐 이런 초록색 부분에 센서류 이런 쪽에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파츠 분할. 뭐 블레이드 안테나라든가 주황색 부분, 파란색 부분, 턱 부분 다 깔끔하게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눈부터 해서 센서까지 이게 클리어 그린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일단 스티커를 부착하긴 했지만은 클리어 느낌 그대로 원한다 그러면 스티커 안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눈에 검은 색깔 아이라인은 이제 도색을 해줘야겠죠. 그 외에 뭐 이마 쪽에 이겔 슈텔은 디테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볼의 덕트 부분, 그리고 턱의 패널 라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패널 라인 살짝 들어가 있고 뒤통수에도 어느 정도 조형 들어가 있습니다. 뒤통수 쪽 센서에도 스티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몸통 아무래도 어설트 슈라우드를 장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흉부 쪽부터 복부까지 전체적으로 외장이 씌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쪽을 등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듀얼 건담의 무언가가 보이는 허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보이죠. 대신에 앞에서 봤을 때는 듀얼 건담 특유의 파란색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걸 위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저 어깨 뒤쪽으로 파란 색깔 외장, 상체 외장이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어설트 슈라우드 자체는 뭐 디자인은 상당히 날렵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기존 게 되게 투박한, 그러니까 시드 버전이 되게 투박했다면은 시드 프리덤 버전은 되게 샤프한 느낌? 뭐 이렇게 장갑도 이렇게 좀 겹쳐져 있는 느낌도 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다음은 어깨 쪽. 어설트 슈라우드의 특히나 이 어깨 디자인이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큼지막하고 뒤로 길고 크고 이런 느낌으로 변화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다. 그러니까 첫인상은 좀 그랬어요. 첫인상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커?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기본 분할, 앞쪽에 있는 주황 색깔 파츠 분할, 그 위에 뭐 프레임 컬러도 분할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뭐 커버라든가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짜잔! 고에너지 빔포! 짜잔! 원래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의 오른쪽 어깨에는 레일건 시바가 달려 있었는데 그 시바가 삭제되고 심지어 레일건이었는데 실탄이었는데 빔포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항상 오른쪽 어깨에 노출되어 있던 레일건에 비해서 이제 수납 전개 이런 식으로 또 기믹도 바뀌었다. 이런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빼서 아래쪽에 수납되어 있는 손잡이를 꺼내서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디자인도 어딘가 모르게 레일건을 좀 의식한 듯한 디자인이 아닐까. 묘하게 분위기라든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좀 묘하게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뭐 센서 부분에는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는 이 뒤쪽으로 해서 짜란! 자율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토렌스!
원래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의 어깨에도 미사일이 있었죠. 이제 커버를 탁 전개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설트 슈라우드에 있었던 미사일이 이렇게 수납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거기다가 앞쪽에도 커버가 있죠. 벗겨보면 이렇게 안쪽에 짜잔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빔사벨 마그나 섹티오. 이런 식으로 뒤쪽에는 미사일, 앞쪽에는 빔사벨. 왼쪽 어깨가 좀 더 뭔가 많이 들었죠. 일단 앞에서 봤을 때 뭐 색분할이라든가 뭐 기믹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챙겨준 것 같은데, 그런데 뒷모습 짜잔. 이게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 때부터 뒤에서 보이는 모든 추진 장치 디테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주황색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는 어설트 슈라우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깨 뒤쪽에 추진 장치 디테일도 주황색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등 정중앙도 그렇고 굉장히 아쉽게도 색깔 분할이라든가 뭐 스티커 같은 거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디테일은 참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패널 라인들 다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등 부분에 있는 어설트 슈라우드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 하얀색 부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윗부분은 뭐 크게 패널 라인이 있진 않지만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백팩을 감싸고 있는 이 프레임,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거기다가 듀얼 건담의 기본 어깨, 외형 안쪽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팔 하박 쪽으로 가면은 왼팔에 피어서록 글레이프니르 2. 기본적으로는 어설트 슈라우드 이 추가 장갑에 장착이 되어 있는 무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mm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해요. 빼고 난 아머에는 뭐 추가 파츠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쪽에 이제 리드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외장이 무장을 감싸는 듯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니콜이 떠오르는, 블리츠가 떠오르는 글레이프니르 2. 기존의 블리츠의 글레이프니르랑은 다르게 생겼어요. 일단 날개 디자인이나 버니어의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죠. 원래는 날개가 더 뒤로 나가 있고, 그리고 버니어가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날개가 내장인 거는 그대로지만 양옆과 위에 있는 날개가 엇비슷한 사이즈? 원래는 옆으로 나와 있는 날개가 이거보다 훨씬 좀 크다는 느낌이 세거든요.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니어 이렇게 크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날개마다 주황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접어붙이는 스티커인데다가 이 윗부분, 이 자그마한 부분도 접어붙이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끝자락에 끝부분에 훼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다룰 땐 조심히 다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전체적인 형상은 글레이프니르랑 되게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클로의 위치? 일단 클로를 전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쪽 전개하고 중간 부분 접어주는 방식 똑같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패널 라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위치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이렇게 날개 두 개가 솟아있는 쪽에 클로가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약간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 글레이프니르 2의 정 위치는 이겁니다. 애초에 팔에 장착을 했을 때,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가 딱 요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정위치는 뒤집혀 있는 상태, 요런 형태가 정위치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설정화도 이렇게 뒷부분은 뒤집혀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치만 스탠드를 사용하려면은 요렇게 클로 두 개 쪽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약간 이렇게 비트는 식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살짝 더 주는 식으로 전시하면 또 좋겠죠. 그리고 오른팔 역시 안쪽에는 듀얼 건담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팔에도 또 다른 어설트 슈라우드 외장이 달려있죠. 장갑 자체가 아까 왼팔보다 훨씬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이 훨씬 크고 안쪽은 좀 심플한 형태, 거기다가 뒤쪽에 또 이제 니콜이 떠오르는, 블리츠가 떠오르는 무장, 초고속 운동체 관통탄 랜서 다트 2. 유독 팔꿈치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은 색깔의 파츠가 크게 달려있는데, 뭐 쉽게 말해 랜서 다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리츠 건담의 랜서 다트인데 랜서 다트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뽑을 수 있어요. 형태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랜서 다트랑 똑같습니다. 사실상 약간의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정도, 뒤쪽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고, 뭐 특별히 기믹 같은 거는 따로 들어있진 않죠. 발사하고 난 뒤에 오른팔 외장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하나 막 딱 걸려가지고 고정되는 것도 없이 그냥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반 부분, 골반의 어설트 슈라우드. 기본적으로 골반에 쓰인 이 스커트의 주황색은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 패널 라인이고요. 스커트 쓰인 부분 역시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가는 방식이고요. 가만 보면 또 고관부에 또 이렇게 안쪽에 깊게 파여 있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검은 색깔 프레임에다가 외장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크게 들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고정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골반 양옆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예 끼워 넣는 방식. 손으로 빼지 않는 이상 평소엔 안 빠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 강도. 뒤쪽 스커트는 굉장히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됐더라고요. 샤프하고 패널 라인도 은근히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기존 듀얼 건담의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쪽이라든가 이런데 굴곡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듀얼 건담의 디자인이죠. 무릎에 파란 색깔 외장까지도 기존의 듀얼 건담 느낌 잘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어설트 슈라우드처럼 다리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정강이와 다리 바깥쪽을 감싸는 아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바뀌었죠. 기존에 굉장히 투박한 디자인에서 이렇게 굴곡도 좀 생기고 끝자락도 평면이 아니라 뾰족하게 샤프하게 바뀌었고 막 이런 형태의 차이, 디자인 차이 좀 크죠. 거기에 패널 라인도 잘 들어가 있는 데다가 바깥쪽 아머 같은 경우도 기존 게 뒤로 좀 넓은 디자인이었다면은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 하지만 깔끔하게 뭐 이렇게 추진 장치가 제대로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검은색 내부에다가 검은 색깔 스티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색을 채워주는 용도로 스티커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듀얼 건담의 기존의 다리가 그대로 보이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어설트 슈라우드를 장비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약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머리부터 기본적으로 볼관절입니다. 돌아가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턱을 앞으로 뺐다 넣었다 이런 게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크게 숙이고 생각보다 크게 들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고개를 옆으로 돌렸을 때 이게 보기보다 각도 조정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아무래도 요 외장 때문에 요 턱이 높게 올라와 있는 형태라 가지고요. 돌리는 데는 문제 없지만 각도 줄 땐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가동이 역시 보기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도 결국은 시드 액션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깨가 안쪽에 관절이 크게 앞으로 뽑혀 나오기도 하고 어깨가 상하 가동도 해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기본 볼관절 편하게 각도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이 다음부터인데 팔을 옆으로 뻗는 부분. 보면 어깨 자체는 움직이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었지만 이제 팔을 옆으로 들 때는 밑에 있는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랑 듀얼 건담의 어깨 외장이랑 이렇게 금방 맞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이 어깨에서도 크게 들어주지만 팔에 제약이 좀 생기더라. 거기다가 어깨는 좀 위로 크고 넓잖아요. 그래서 블레이드 안테나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간섭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목관절 이야기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액션 포즈 잡으려고 팔을 옆으로 드는 순간 각도가 제약이 더 생겨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 팔 옆으로 더 크게 들 수는 없나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팔꿈치 살짝 굽힌 다음에 파란색 외장을 안으로 좀 넣어주고 팔을 들면 좀 더 들려요. 이 부분은 왼팔도 비슷한데 왼팔도 그냥 들어보면은 역시나 팔꿈치쯤에서 이렇게 외장이랑 간섭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게 파란색 어깨 외장이 가동이 원래 더 될 수 있는데 어설트 슈라우드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를 떼어내면은 어깨 외장이 크게 들리면서 팔도 크게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팔을 옆으로 벌리는 부분에서 어설트 슈라우드를 장비하고 나면은 조금 제약이 생긴다. 그 외에는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 팔꿈치 이중관절로 완전히 이제 외장끼리 맞닿을 정도로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 허리도 당연히 시드 액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크게 돌아가는데 뭐 지장 없습니다. 편하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대신에 시드 액션 시스템이지만은 이 어설트 슈라우드, 이번에도 어설트 슈라우드입니다. 어깨 라인부터 흉부, 복부까지 일체형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이기 때문에 허리를 스윙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허리 쪽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치만은 숙이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 가동이 안 돼요. 어설트 슈라우드 장비 때문에. 그래서 흉부 쪽에 가동이 하나 더 있어서 흉부가 이렇게 살짝씩 들리면서 가동을 해줍니다. 가만 보면 허리도 약간의 가동을 하긴 하지만 뭐 크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죠. 아무래도 복부 쪽이 두꺼워지면서 금방 이제 맞닿기 때문에 허리 숙이는 부분에서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앞에 있는 스커트 가동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 위에 볼관절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뒤에는 공간이 이렇게 붕 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혹시 만지다가 이 어설트 슈라우드 스커트를 힘줘서 눌러버리면, 보이나요? 여기 허옇게 선이 갑자기, 선이 보인다. 갑자기 하얀색 선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게 부러지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막 누른다 그래서 쉽게 부러지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 사이드 스커트, 옆으로 크게 들어지는 사이드 스커트,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크게 들어지는 거 확인했죠? 거기다가 스커트도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비틀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역시 시드 액션 시스템, 고관절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추기동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는 거 편하게 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드는 것도 스커트 크게 들렸으니까 앞으로 드는 것도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뭐 살짝 옆으로 비껴서 들면은 90도 이상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2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요. 허벅지 쪽에서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아머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였고, 발목 같은 경우도 기본 볼관절로 뭐 돌려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발목을 안으로 꺾을 때도 볼관절 그리고 위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쓰긴 조금 힘들거든요. 대신에 위에 축관절부터 좀 써주면 이제 좀 더 크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밑에 볼관절만 쓸 때보다 이제 위에 있는 이 축관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떤 의미로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뻗고 앞으로 굽히고 하는 부분, 앞으로 굽힐 땐 아무래도 역시나 아머 때문에 좀 제약이 있네요. 그리고 뭐 아무리 어설트 슈라우드를 장비했다고 해도 무릎 꿇기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더라고요. 자, 빔 라이플까지 들려주고 뭐 떨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그래도 듀얼은 듀얼이다.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확실히 좋긴 합니다. 뒷모습도 그렇고. 듀얼 블리치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뒷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어깨 뒤로 높게 솟아올라 있잖아요. 이게 라인이 이렇게 허리 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요 느낌이 저는 이 라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플 액션, 박스아트의 비슷한 구도로 한번 자세를 잡아봤습니다. 근데 역시 옆으로 팔 드는 게 조금 버겁다 보니까 이렇게 포즈가 조금 제약이 생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글레이프니르 2 액션, 스탠드를 활용을 해서 공중에 띄워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각도를 좀 줬더니 이쁜데요? 근데 이 리드선이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아서 웬만하면 이 스탠드 활용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랜서 다트 2 액션, 이렇게 발사되는 느낌으로 길이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듀얼 블리치 건담의 무장들, 이 무장들은 대체 어떻게 달리게 됐을까? 또 이걸 설정을 찾아보면요, 시드 이후에 이 이자크의 어머니, 그분이 또 플랜트의 높으신 분이라 가지고 은밀하게 이제 듀얼을 회수를 하고, 사실상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뭐 임펄스들처럼 약간 기술 시험기? 약간 테스트베드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니콜의 아버지가 같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이게 또 무장들이 또 이제 이렇게 또 달리게 됐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빔포라든가 왼쪽 어깨에 미사일도 전개를 해봤습니다. 동시에 전개를 해서 한번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미티어 태우면서 이것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리고 무장들 집어넣고 빔사벨을 꺼내볼까요? 그리고 간단한 빔사벨 액션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든 직후에 그런 포즈를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어깨 아머가 이제 머리에 간섭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인, 좀 더 팔을 옆으로 뻗거나 이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머리가 한 번씩 걸리네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어설트 슈라우드를 벗고 듀얼 건담으로 아머 퍼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준비물 교체용 손목 외장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빔사벨, 그리고 방금 액션 포즈 취했던 빔사벨 2개 준비해놓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간단해요. 팔부터 좀 빼보면 팔은 그냥 뒤로 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양쪽 다 그냥 뒤로 빼기만 하면 빠져요. 이 팔 뒤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빼고 손목 외장을 빼내고 듀얼 건담의 파란색 외장으로 교체.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어깨로 가서 어깨는 이 위에 있는 큰 유닛 먼저 위로 슬라이드로 빼줍니다. 이 어깨 외장의 앞쪽과 뒤쪽에 슬라이드하는 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어깨 외장은 앞뒤로 빼면 돼요. 아머 퍼지 짜잔. 반대쪽 마찬가지. 위에 있는 유닛 먼저 빼고 앞뒤에 아머를 빼줍니다. 참고로 어깨 아머는 앞뒷면이 있어서 앞에 거가 둥글게 파여 있는 거고요. 뒤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각지게 파여 있는 게 이제 앞뒷면입니다. 그 다음 백팩 위에 있는 아머를 그냥 위로 빼내주면 되고요. 뒤에 있던 프레임을 또 뒤쪽으로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스커트도 역시 앞으로 그냥 톡 빼주면 되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그냥 간단하게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복부를 살짝 들어준 다음에 이제 몸통을 감싸고 있던 아머 퍼지. 다리도 양옆에 있었던 외장 빼면 간단하게 정강이도 빠집니다. 퍼지. 마지막으로 백팩에 빔사벨들 장착. 짠! 듀얼 건담의 완성!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외형 자체는 기존의 듀얼 건담 그대로다. 근데 사실상 이제 리바이브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되죠. 완전 신형의 듀얼 건담 프라모델.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듀얼 건담이긴 하네요. 애초에 GAT 시리즈도 리뉴얼이 그동안 스트라이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반가울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번에도 자세히 보기 전에 구판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오, 이게 구판이 어깨가 엄청 넓었군요. 어깨도 엄청 크네요. 와우. 어깨 깡패인데 그나마 프로포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허리 길이라든가 오히려 흉부는 더 커지고 듬직해졌네요. 이렇게 옆 라인을 비교하면은 상체, 흉부 라인 차이가 좀 많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구판이 확실히 상체 쪽에선 파츠 분할이 좀 많이 별로예요. 그래도 덕트가 분할되어 있긴 한데 특히나 어깨, 하체는 의외로 구판도 분할이 좋아요. 프레임 분할이 다 돼 있어요 지금. 뒷모습도 보면은 일단 이 빔사벨 렉 부분 거치대는 흰색으로 분할이 다 됐지만은 기존의 구판에서는 이 추진 장치 백팩의 하단부는 분할이 되어 있었네요 이게. 근데 의외로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이게 격변인데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일단 머리는 뭐 아까 봤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몸통 쪽. 아까 아머에 싹 다 가려져 있었던 몸통이 드러났습니다. 덕트의 주황 색깔 파츠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가만 보면 흉부라든가 복부로 이어져 있는 이런 둥근 이런 몸통 디자인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밑에 패널 라인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뭐 색깔 분할이랑 이런 것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어깨. 굳이 따지면은 가장 스트라이크 건담과 엇비슷한 느낌? 겉에 이렇게 프레임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게 이 GAT 시리즈들 중에는 어찌 보면 진짜 비슷한 거죠. 그치만 오히려 약간 듀얼 건담이 더 형 같은 느낌이랄까? GAT 시리즈의 가장 기초되는 느낌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듀얼 건담이 뭐 아무튼 겉부분의 파란 색깔 외장 부분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크게 옆으로 가동도 해줍니다. 거기다가 어깨 외장도 이제 별도로 가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팔의 디자인 각진 형태 팔꿈치 쪽에 움푹 들어간 디테일 이런 것도 잘 들어가 있고요. 패널 라인도 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앞쪽에 스커트가 거의 없는 이런 디자인이 또 듀얼 건담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죠. 사이드 스커트 길쭉하게 나와 있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앞쪽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백팩 같은 경우도 되게 확장된 거 없이 되게 베이직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백팩. 거기에 양옆에 빔사벨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도 봅시다. 요 디자인, 요 겉에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요 디자인도 스트라이크랑 되게 비슷하죠. GAT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무릎 라인으로 해서 프레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다리 옆과
요 안쪽과 바깥쪽으로 해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스트라이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대신에 이제 듀얼은 앵클 가드가 없다. 전혀 없다. 아, 그리고 GAT 시리즈 특징 중 하나가 이 발목 앞에 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 요 동그란 디테일 있는 거, 요거 제대로 지켜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동도 아머 퍼지한 만큼 당연히 더 좋습니다. 가만 보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어깨 외장도 별도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됐고요. 대신에 팔을 앞으로 들 때 어깨 프레임이 빔사벨 렉 부분에 이렇게 좀 간섭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뭐 살짝 옆으로 비껴가면은 편하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팔 들어 올리는데 뭐 전혀 지장 없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크게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깨 외장이 뭐 머리를 크게 간섭하거나 그런 게 딱히 없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 어깨도 쫙쫙 빠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뭐 똑같아요. 대신에 어깨 아머가 없는 만큼 더 많이 굽혀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 허리 부분, 아무래도 이제 아머가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게 돌아갑니다. 더 많이 돌아가죠. 이제 편하게 다룰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 복부에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스윙하는 부분의 관절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무엇보다 숙이는 거, 상체가 생각보다 많이 숙여지는데 꽤 숙여지거든요. 이렇게 골반 수평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아까는 아머 때문에 이렇게까지 숙일 수는 없었다. 이렇게 흉부에서도 한번 크게 움직여주고요. 복부에서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크게 또 숙여지는데, 아머는 이 앞에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움직여준다. 거기다가 고관절도 이제 슬라이드해서 앞으로 드는 게 더 편해졌죠. 90도야 뭐 당연히 들어지는 거고, 살짝 틀어주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크게 들어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은 원래 방해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아머를 입히든 벗기든 뭐 똑같습니다. 대신에 발목이 이제 앞으로 가동하는 축관절이 더 편하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뒤로 뻗는 부분도 그렇고, 안으로 굽히는 거는 아까랑 비슷해요. 발목의 볼관절로 크게 굽혀줄 수도 있고, 축관절만으로도 크게 굽혀줄 수도 있고, 뭐 두 개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머를 입었을 때보다도 허리 같은 것도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기 포즈도 훨씬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목관절 보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어깨 쪽으로, 어깨 라인 쪽으로 턱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크게 이제 목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숙였을 때도 훨씬 얼굴도 잘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옆으로 돌렸을 때 각도도 훨씬 자유로워졌고요. 어깨도 방해 안 하니까 이제. 자, 라이플 들려주고 세워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형이 진짜 좋거든요. 되게 잘 나왔어요. 잘 빠지고 길쭉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드 버전의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쉴드가 없어요. 시드 프리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쉴드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시드 버전의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플 액션. 이게 어깨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포즈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이쯤 돼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럼 재룡님 쉴드를 스트라이크 걸 떼다가 낄 수는 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조인트 모양이 달라서 안 됩니다. 스트라이크의 쉴드들은 다 원형 조인트거든요. 거기에 3mm 규격인데 얘는 사각이에요. 조인트가. 거기다가 안쪽에 파여 있어야 들어가요. 팔뚝의 모양이 달라서, 조인트 모양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양손에 빔사벨 들고 달려드는 포즈. 시원시원하다 포즈들. 오, 좋은데요? 길쭉길쭉하고 좋은데? 그리고 이번엔 크게 휘두르고 있는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사벨 액션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자, 그럼 듀얼 블리츠 건담 당연히 작중에서처럼 빠밤. 미티어 리프트 오프. 미티어 태워보도록 합시다. 미티어 전개. 미티어 도킹! 미티어 도킹 완료! 바로 풀버스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빔포도 꺼내고 미사일도 꺼내고 해봤어요. 참고로 시드 프리덤 작중에서 듀얼 블리츠가 도킹한 미티어는 7호기입니다. 라이트닝 버스터가 8호기였거든요. 이번엔 이제 리뉴얼된 이 듀얼 HG에다가 구판 어설트 슈라우드 아머가 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몸통부터. 예, 몸통엔 스커트랑 일체형이었거든요. 길이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예 안 들어갔는데요. 걸쳐지나? 잠깐만. 스커트 위치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어깨는 껴지나 모르겠다. 어깨 껴질까요? 이게 안 맞나 혹시? 안 맞네요. 이게 어깨에 끼우는 이 조인트 핀이 하나 있는데 길이가 달라요. 이게
어깨 프레임 사이에 있는 이 공간 길이가 달라가지고 어깨는 안 껴지네요. 아예 안 껴집니다. 이거는. 다리는 껴질까요? 걸치기라도 될까?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안 맞기도 하는데 기존 아머가, 구판 아머가 이 안쪽에 핀 2개가 있잖아요. 핀 2개가 이 프레임 양쪽에 들어가면서 끼워지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구판 다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뒤로 프레임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 고정하는 건데 아예 안 맞네요. 이거는. 이게 걸치기도 안 되나? 안 되는 듯. 팔은 조인트 모양이 아예 다르네. 원형 조인트라 아예 안 맞습니다. 그럼 백팩은? 백팩 이 백팩도 조인트 모양이 다르네. 이게 구판은 원형 조인트인데 3mm인데 얘는 각지고 긴 그런 조인트네요. 이 백팩도 아예 안 들어가네. 이러면은 아예 걸치기도 안 되나? 안 되나 봐요. 결론은 억지로 낀 이 몸통만 어느 정도 걸쳤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 듀얼 블리츠 건담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시드 프리덤에 등장을 해서 미티어까지 도킹하고 마지막에도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 깊기도 했고 간만에 또 이자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기도 했었다라는 느낌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프라모델도 듀얼 소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바리에이션이라든가 앞으로의 GAT 시리즈가 좀 기대가 되는 수준의 퀄리티였어요. 다만 이제 아머, 어설트 슈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는 디자인 멋지긴 하지만 어깨 가동에 제약이 좀 걸린다라는 게 좀 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와가지고 만지는 재미도 있었고 조립하는 재미도 있었고 그것도 있네. 등 부분에 이 스러스터 쪽 분할이 전혀 없다는 거, 스티커도 없다 보니까 색재현이 이제 뒤쪽은 좀 덜 돼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포인트라고 느껴지네요.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시드 프리덤, 시드, 이자크 줄에 추억이 있으시거나 좋아한다면은 그래도 꽤나 사볼 만한 프라모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룡에서 여러분 안녕. 범쉐이.